월 745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이 437만 원, 부부 합산 745만 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 이 기준 정말 공정한 걸까요? 자, 여러분. 이대로면 진짜 필요한 분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던 소득 하위 70% 기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직접 들여다보고 이 기준 계산 방식 자체가 오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전벨트, 기초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왜 검증에 들어갔는지, 내 연금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개편 여러분의 노후 자산 수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방식 전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정확했느냐?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이라는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지금까지 기초연금 탈락자가 제대로 탈락한 게 맞는지, 수급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게 맞는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연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제도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에 사용된 계산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향후에 기존 보건복지부 기준과 새롭게 제안되는 자체 분석 모형인 NPRI 모형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제도 전면 개편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준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못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국민연금연구원의 현미경 검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일반 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처럼 납입한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통계를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 정확히 하위 70%가 어디까지인지, 즉 어디까지는 받고 그 이상은 못 받는지 그 경계선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계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모든 경제력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걸 소득인 정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많으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되고 집이 있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차량이나 임대보증금, 심지어는 자녀에게 받은 지원금까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끝에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월급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437만 원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실제 월소득이 745만 원, 연 9천만 원 가까이 돼도 연금을 받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수치상 70%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질 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위층이 포함되고 진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이 계산식을 원점에서 다시 분석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70%라는 숫자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빠지게 되는지의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도 수긍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경계선 계산 공식이 현실에 맞게 설정됐는지 그리고 특정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동한 건 아닌지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745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죠? 이 질문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노인 가구 중 일부는 월 7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바로 소득인 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공제를 적용해서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독거노인이 매달 근로소득 437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30%를 일괄 공제합니다. 437만 원의 30%는 131만 원, 즉 실제 소득인 정액은 약 30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96만 원을 한 번 더 적용하면 최종 소득인 정액은 약 2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기준선인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합쳐서 745만 원을 벌더라도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소득인 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 공제, 기초공제, 자녀지원금 공제, 의료비 공제, 장기요양비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겹치면서 실제 수입과 계산상 수입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실제로는 넉넉한데도 연금을 받고 다른 누군가는 생활이 빠듯한데도 탈락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설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잘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제외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계산 공식이 정당한지 공정한지 다시 들여다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많아도 공제를 잘 받으면 수급 가능.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공제 항목을 놓치면 탈락 가능. 지금 우리가 쓰는 소득인 정액 공식 자체가 연금의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현실과 어긋난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되는 계산법에는 복잡함, 불균형, 그리고 오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급이나 예금 잔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제 항목까지 포함한 종합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집, 토지,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매달 수입처럼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예금이 1억 원이면 연 4% 수익률로 가정하면 연 400만 원이고 이걸 12로 나눠 월 약 33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96만 원, 근로소득 공제 30%, 의료비자녀 지원금 공제까지 일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빠지게 되면 실제 수입과 소득 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불균형성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자산이 예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입출금으로만 쓰는 사람 간에도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정보에 밝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잘 모르는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류 가능성입니다. 현재 기준선은 통계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역 간 물가나 자산 가치의 격차, 신고 누락, 현금 사용 패턴 등까지 완벽히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즉, 소득인 정액 자체가 현실과 어긋난 수치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심지어 노인이 실제로 쓰는 생활비 수준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이 계산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계산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실제 생활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바로 지금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검증대에 오른 핵심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도대체 누가 기초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 질문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10년, 20년 동안 납부한 만큼 받는 보험형 연금입니다. 납부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즉,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노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 정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인 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합쳐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과 체감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4억 원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많아도 각종 공제를 받아 기준 이하로 계산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꼭 가야 하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그 계산 기준이 현실과 조금 엇나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과연 지금 기초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판단의 결과는 앞으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을지가 완전히 바뀌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착수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연구, 단순히 숫자 하나 다시 계산해 보자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제도 개편의 신호탄, 즉 이제 바꿀 준비에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고요? 정부는 이번 연구의 목적을 기존 기준의 오류 검증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제도 개편 방향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는 공식 회의록 내용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의 검토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심화, 복지 재정 한계 등을 고려한 대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돼 왔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2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가 심화되면 이 수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전 국민 대상 소액 분산 지원에서 절대 빈곤층 집중 지원으로 바꾸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주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수급자 중 일부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검증은 단순히 계산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철학과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몇 달 혹은 1, 2년 내에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나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받고 있는데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는 단순한 계산 방식 정비가 아니라 수급 대상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근로소득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준이 실질 소득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지금 수급자 중 일부는 탈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재산은 조금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분, 자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공제 요건을 잘 모르고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 등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급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은 단순히 기준선만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정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 사각지대가 있었는지까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든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정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매달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4만 8천 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1년에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 수입이 이 기준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챙기는 것.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넘기기엔 이번 제도 개편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정말 바뀔 수도 있고 그 변화에 따라 내 연금 수급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국민연금연구원의 검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첫째, 수급 기준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로는 여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죠. 향후에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 진짜 소득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연금이 집중되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인정액 산정 모형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면 국민연금연구원이 개발 중인 새로운 분석 모형으로 전면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도의 운영 철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게 폭넓게 주는 구조지만 향후엔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넷째, 지금 수급 중인 분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수급 대상이 새롭게 조정되기 때문에 수급 중단 혹은 감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탈락했던 분이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내 상황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면 나에게 맞는 신청 타이밍과 공제 가능 항목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다가올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수급 대상이 바뀔 수도 탈락자들이 새롭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 변화는 향후 수천만 원의 연금 혜택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과 삶의 질을 바꾸는 제도 개편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내가 수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과 신청 조건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정보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챙기는 제도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놓치고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변화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인생 후반전 TV 정보가 무기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